오늘 강의에서는요, 챕터 4에 대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4가 아마 여태까지 챕터 1에서부터 3까지 공부한 얘기들을 잘 기억을 해서 이제 회로 해석하는 테크닉들을 배우는데 모두 다 활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챕터 4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하자면 제일 처음에 예를 배울 겁니다. 이런 한국말은 잘 쓰지 않고요. 노드 볼티지 메서드 그다음 매시 커런트 메서드 크게 두 가지 회로 해석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 양대산맥인데 되게 중요한 회로 해석 방법이고요. 얘를 가지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어느 거 쓸 건가 결정하는 연습도 할 거고요.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게 소urce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 전압원과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를 이렇게 전류원과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로 바꾸는 연습을 할 겁니다.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챕터 5와 챕터 6이 이번 이 챕터 4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분한 등가회로 또는 노턴 등가회로라고 하는데 또는이란 표현보다는 둘 다 배울 건데요. 해분한 등가회로를 소urce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노턴 등가회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분한 등가회로를 찾던 노턴 등가회로를 찾건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둘 다 찾은 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요. 아마 챕터 3, 2번, 3번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어떻게 하면 특정 회로 부품에 최대의 전력이 전달되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를 잠깐 학습한 적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를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배우면 챕터 4가 끝납니다. 시험을 치기 전까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는 게 내 희망사항인데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먼저 회로를 해석함에 있어서 챕터 1부터 3까지는 약간 직관력도 동원하고 그냥 저항 위주의 회로들을 보다 보니까요. 어떤 체계화된 회로 해석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방법론이 여기 챕터 4에 처음으로 소개되는데요. 나오는 대로 굉장히 여러 개의 부품들로 복잡하게 직렬병렬로 얽히고 설켜서 연결되어 있는 회로들은요. 뭔가 메커니즘이 있는 메커나이즈드 된 방식들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야만 회로가 해석이 될 테니까요. 그 방식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대로 이 미니멈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로에 내가 풀어야 되는 게 전류도 있고 전압을 구해야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R, L, C 값들, 물론 L과 C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R로 구성된 리지스티브한 서킷에서 전류와 전압에 대한 식들로 뭐 여러 가지 이퀘이션들을 K셀, KV에 써서 막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식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뭐 7원, 7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예를 단순화해서 2원, 2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게 훨씬 쉬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7차는 아니고 1차죠. 우리가 공부한 건 다. 7원 1차보다는 2원 1차 방정식을 두 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수로 변수를 설정하고 최소의 개수만큼만 방정식을 세워서 회로를 해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노드 볼티지 메서드입니다. 이게 어, 어떤 회로 건 다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플래너한 회로냐, 난 플래너한 회로냐. 근데 요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회로 종류를 크게 플래너하냐, 난 플래너하냐라고 구분했을 때 노드 볼티지 메서드는 맞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야 회로 해석하기 좋을까 고민되면 잘 모르겠으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냥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갖다 끼워서 회로 해석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플래너한 서킷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되는 방식인데요. 매시 커런트입니다. 일단 매시 커런트가 무엇인지도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얘를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식을 배울 겁니다. 일단 노드 볼티지 메서드가 왔다구나. 다 되는구나. 매시 커런트는 플래너한 회로에서만 써야 되는구나. 무조건 갖다 쓰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챕터 4.1이 아니라 4.2가 노드 볼티지 메서드에 대한 첫 내용이 나오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회로에 대한 용어 정리, 터미널러지 간단하게만 리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던 용어인데요. 노드가 뭐냐, 다 읽어보세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문장 다 긁어온 거니까요. 우리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회로를 보면 예, A 지점이 노드라는 거 이제 다 알 겁니다. 얘도 노드고 얘도 노드고 이제 다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되는 게 essential load인데요. 이 essential load는 여기 나온 대로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회로 부품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표현한다고 표현했는데 B나 G가 대표적인 essential load입니다. 그래서 노드 중에서 essential load가 있을 겁니다. 네, 이 D 같은 경우는 essential load 아닙니다. A도 essential load는 아닙니다. 패스는 회로 엘리먼트들 연결되어 있는 회로 엘리먼트들의 경로입니다. 뭐 요렇게 내가 지나가야지 하면 이런 게 다 트레이스에 해당되는데요. 이 중에서 closed path,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거죠. 요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이거 closed path 맞습니다. 이때 유예라고 했죠. 한 번 지나간 부품을 뭐 예를 들어 요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뭐 요렇게 가서 원위치했다라고 하면 시작과 끝이 같겠지만 요런 놈은 내가 두 번 지나갔어요. 내려가 올라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건 패스가 아니다라고 했고 시작과 끝이 같으면 패스 중에 클로스 패스라고 했고 이 클로스 패스 중에서 가장 작은 클로스 패스. 요렇게도 클로스 패스예요. 요 안에 요런 클로스 패스도 있고 요런 클로스 패스도 있죠. 요럴 때 이 안에 있는 거는 루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크게 도는 이 클로스드 패스는 루프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도 앞에서 했었습니다. 브랜치는 뭐 그냥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이 나무 짝대기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브랜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브랜치 외로 부품들이 있을 겁니다. 메쉬가 루프입니다. 루프. 네. 아까 전에 메쉬 커런트 메서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루프를 찾아야 메쉬를 찾을 수 있고, 그 메쉬를 따라 흐르는 전류를 나중에 정의할 겁니다. 요렇게 루프를 찾아갖고 이게 메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를 메쉬 커런트 I라고 정의합시다. 그래서 그걸 I1, 또는 I2, 보통 이렇게 회로가 예쁘게 그려져 있으면요. 메쉬가 눈에 싹 들어오게 깔끔하게 보입니다. 여기는 네 가지 종류의 메쉬 커런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R6에 흐르는 커런트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전류 I1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전류 I3의 차이, I1과 I3의 차이가 R6에 흐른다.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회로 오메곱식 써가지고 여기다가 R6 곱하면 네, 요게 R6 양단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의 전압 방압값이다 해서 KVL 요 루프를 따라 붙이고 뭐 계산하고 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센셜 브랜치는 여기 있는 대로 두 개의 이센셜 로드를 있는 브랜치입니다. 이센셜 로드를 찾아서 이센셜 로드끼리 있는 거는 이센셜 브랜치입니다. 아까 전에 B하고 G가 이센셜 로드니까 이런 브랜치들이 이센셜 브랜치에 해당합니다. 뭐 정의고 용어니까 보고 여러 번 익숙해지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래너 회로냐, 난 플래너 회로냐, 아까 그 얘기를 뒤에서 설명할게요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옵니다. 플래너 서킷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있는 이 회로에서 이 R7 있잖아요. 이쪽 노드하고 이쪽 노드인데요. 얘를 들어 올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났더니 하나의 평면 위에 회로가 쫙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플래너 서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플래너 안 한 건 뭐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래쪽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것도 왠지 플래너 할 것 같은데요인데요. 해보세요. R8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 올리고 R10도 이렇게 들어 내리고 그러면 여기가 문제예요. R7하고 R9은 이게 서로 교차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 점이 없어요. 그죠? 잘 보세요. 회로에 점이 없어요. 연결 안 됐다는 겁니다. 점이 있으면 플래너 서킷 맞아요. 근데 점이 없으니까 이 R9이 R7이 이렇게 위로 쑥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평면에 R7, R9을 동시에 놓고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막 머리에 쥐어짜보세요. R7을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여기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 이거 입고 와야 되고 어떻게 해도요. 아까 요 위에 있듯이 R7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우회가 됐는데요. 이 R7과 이 R9은 어떤 식으로건 이 회로에서 서로 바깥으로 빼가지고 하나의 평면, 플레인 위에다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는 non-planar circuit이고 이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노드, 볼티지, 메서드만
써야 됩니다. 다른 방식 그 아까 메쉬 커런트 메서드 어쩌고 저쩌고 그건 여기다 적용하고 싶어도요. 이런 메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로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요 메쉬 커런트 방법으로. 그것도 뒤에서 메쉬 커런트 공부하면서 이 회로는 메쉬 커런트 썼다. 노드 볼티지로 봅시다. 하고 푸는 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드 볼티지 메서드는 플래너건 난 플래너건 다 오케이. 메쉬 커런트 방식은 플래너 서킷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이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뭐 이 예제 문제는 그냥 회로도 보고 노드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니까요. 한번 연습 삼아 집에서 해보길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이미 다 한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4.1 그래서 쭉 한번 예제 문제하고 풀어보세요. 읽어보길 바라고요. 우리는 노드 볼티지 메서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회로 해석을 여태까지 풀어왔던 방식보다 훨씬 편하면서 강력한 방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혹여라도 이 챕터 4.2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제출해준 숙제를 이미 다 푼 학생이면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해서 풀었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생을 알기 때문에 이게 더 쉽다라는 걸 체감하는 겁니다. 어려운 걸 모르고 이것만 배우면 되네 라고 하면 이것만 쓸 줄 알게 되고 어려운 건 왜 그게 어려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뭐 먼저 숙제 다 하는 학생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자, 노드 볼티지 메서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한 장으로 잘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 스텝부터 네 번째 스텝까지 밟아가면서 회로를 해석하는 건데 일단 주어진 회로를 한번 쭉 쳐다보고 감상해 봅시다.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가 양쪽에 연결돼 있고요. 저항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인덕터 카패시터를 공부하지 않아서요. 다 저항일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회로를 그리래요. 회로를 그려서 브랜치가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예쁘게 회로를 쫙쫙 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어디 갔습니까? 네, 이런 거. 이렇게 교차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만들지 말고 이렇게 예쁘게 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기 문제는요. 예쁘게 펴뒀죠. 보통은 1번 스텝은 할 일이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예쁘게 다 만들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래요. 마킹을 하래요. 표시를 하래요. 이센셜 로드 있는 거 다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점으로 이센셜 로드 회로 부품 3개 이상 연결된 거 찾으면 됩니다. 여기도 노드죠. 근데 이거 이센셜 노드가 아니라서 표시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킹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하나의 이센셜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정해서 걔를 레퍼런스 노드로 잡고 라벨을 레이블을 달아라 라는 뜻입니다. 요렇게요. 뭐 요렇게 달아도 되고 뭐 책에 따라서 나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접지시키는 요 표기를 쓰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뭐 이거든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센셜 노드 중에 주로 그럼 어디를 접지를 하느냐? 어, 룰 오브 덤이죠. 그냥 제일 널리 쓰이는 규칙은 제일 많은 회로 부품에 연결된 이센셜 로드를 찾아서 얘를 접지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난 죽었다 깨어나 난 여기를 접지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전압을 V2라 잡고 풀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꼭 집에 가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풀어보면 결론은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회로를 해석하고 연구하신 분들이 말하기를 많이 해봤더니 결국은 이센셜 로드 중에 회로 부품이랑 제일 많이 연결된 이센셜 로드 찾아서 걔를 레퍼런스로 잡는 게 제일 왔다더라, 제일 좋더라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스텝 갑시다. 세 번째는 이제 정의 내립니다. 노드 볼티지들을요. 모든 이센셜 로드에서 이게 아더리 들어간 게 아까 그 레퍼런스 잡은 거 빼고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검정색 점으로 표기한 이센셜 로드의 이 노드의 전압을 V1 여기 있는 이 노드의 전압을 V2라고 설정하겠습니다. V1, V2를 결국은 구해내야 됩니다. 뭐 V1은 2볼트, V2는 뭐 4볼트 이렇게 계산을 하면 숫자로 답이 나올 건데요. 아직 계산 안 해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구하기 위한 변수로 둘 겁니다. 됐죠? 이때 여기 이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노드 볼티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V1이라고 생각하면 V1을 정의한대요. 어떤 전압의 증가 방향으로 어디에서부터요?
레퍼런스 노드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레퍼런스 아닌 노드, 그 V1 노드겠죠? 여기가 아까 여기 레퍼런스 노드.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노드 여기 마이너스 보이죠? 그럼 V1 노드 여기 플러스 보이죠? 요렇게 올라가는 전압 증가된 양이 V1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노드 볼티지의 정의라는 건 결국 이 레퍼런스 노드 대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센셜 노드의 전압이 얼마인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이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있죠. 여기 다 같은 이센셜 노드니까요. 레퍼런스 노드. 요만큼 전압 차이가 위아래 방향으로 V2가 된다라고 내가 정의한 겁니다. 회로도에 뭐라고 쓰여져 있니까 내가 V1, V2를 쓰고 내가 이제 관리하게 되는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4번이 노드 볼티지 메서드의 핵심 파트입니다. 노드 볼티지 방정식들을 쓰세요인데 잠깐만 노드 볼티지 방정식 어떻게 쓰는데요? 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요거는 예제 문제를 풀어서 연습을 해보면 될 겁니다. 고요. 여기에 이미 제가 했던 말이 있네요. 레퍼런스 전압은 일반적으로 선택하기를 어떤 노드를 선택하냐면 브랜치가 가장 많다. 브랜치가 많다는 뜻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부품이 제일 많은 놈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 기본적인 이론 얘기를 했고요. 풀어봅시다. 이제 노드 볼티지 이퀘이션을 세우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는 뭡니까? 근데요. 노드 볼티지 노드 볼티지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요. 이미 학습한 KCL을 의미합니다. KCL요, 그거 이미 배웠잖아요. 특정 노드가 있으면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노드 1번에서요, 이 부분입니다. 걔만 뜯어와서 뒤에 있는 회로는 좀 지우고요. 노드 1에 집중을 해보면 요렇게 나가는 전류, 요렇게 나가는 전류, 요렇게 나가는 전류를 I1, 2, 3라 잡으면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I1은 어떻게 쓰지? 이게 이제 이 오늘 배우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여기 I1 어떻게 계산하지? 이거 4옴이잖아요. 여기가 V1이잖아요. 이렇게 전류가 가니까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따라 이쪽이 높은 전압, 이쪽이 낮은 전압으로 해서 여기 전압 차이를 알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전류 I1을 계산하고 싶으면 4옴분의 여기 있는 전압차 델타 V를 쓰면 되는데요. 저 전압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노드의 전압에서 왼쪽에 있는 노드의 전압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델타 V는요, V1이라고 내가 이미 이 노드의 전압을 정의했고요. 그럼 여기 노드는 이 문제는 매우 심플합니다. 여기가 0볼트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지? 여기 있네요. 이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40볼트 유지해주는 독립 전압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40볼트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이 노드의 전압. 노드 볼티지가요. 여기 있는 노드의 전압은 40볼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회로를 딱 보자마자 여기는 40볼트, 여기는 24.75볼트 딱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네, 여기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빼기 40입니다. 요거 쓰고 분모에 4니까요. 여기 이제 식이 보이죠? 4분의 V1 빼기 40이구나. 이거 오밀 법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가봅시다. 얘는 25이고 이게 V1이고 아래쪽은 0볼트로 잡았으니 V1 빼기 0. V1 빼기 0이죠. 요거 있고 나누기 저항 25. 그렇죠? I3는 2옴이니까 여기 2옴 있죠? 왼쪽 노드의 전압은 V2로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V1에서 V2 뺀 거 여기 있습니다. 이 전류의 총합 더하기를 하면 이꼴 0. 이게 노드 볼티지 이퀘이션 하나 세운 겁니다. 1번 세웠습니다. 근데 모르는 게 V1, V2 두 개잖아요. 방정식 하나니까 이거 못 풀어요. 하나 더 세워야 돼요. 어디서 세우지? 아직 건드리지 않은 노드 하나 있죠. 바로 2번 노드입니다. V2.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입니다. 그럼 2분의 V2 빼기 V1 되죠? 바로 암산 될 겁니다. 80분의 V2 빼기 0. 그렇죠? 오른쪽은 5분의 V2 빼기 이거 뭐죠? 네, 독립전압은 있으니까 24.7. 요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0. KCL입니다. 두 번째 방정식 세웠습니다. 방정식 두 개, 모르는 거 두 개, 2원 2차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놓고 풀면 됩니다. 얘 잘 푸는 방법이요. 계산기에 놓고 풀어도 되고요. 뭐 그냥 뭐뭐 V1 더하기 뭐뭐 V2는 뭐 V1 더하기 무슨 V2는 0 이렇게 해서 뭐 맞춰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리니어 알제브라를 공부한 학생이면 좀 멋있게 이렇게 풀어도 될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얘를 뒤로 넘겨가지고 네, 푸는 방식, 크레머스 룰 이런 걸 써도 됩니다. 이게 2원 2차 연립 방정식이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연립 방정식으로 접근해도 되지만 노드가 지금 이 회로는 딸랑 두 개죠. 할만해요. 노드가 7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7원 7차 연, 7원 2차 연립 방정식을 푼다고 7개를 놓고요. 이 식이 두 개가 아니라 셋, 넷, 다 7개가 있어요. 뭐 변수 하나씩 죽여가면서 막 풀면 되는데 그거를 7 바이 7에 행렬로 놓고 막 풀면 한 방에 답을 딱 쓸 수 있는 거를 리니어 알제브라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선형대수학이 행렬로 푸는 게 훨씬 강력하긴 합니다. 물론 우리 교과목에서는 공학용 계산기 써서 버튼 누르면 솔브 버튼 누르면 답 나올 겁니다. 우리는 회로 해석하는 데 더 관심이 있지만 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수학적으로 풀 수 있을까는 다른 교과목 이 공학수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자, 이게 노드볼티지 메서드입니다. 이 뭐야 이거 열심히 막 잔뜩 기대했는데 풀어보니 그냥 KCL이 전부였죠. 오음의 법칙이랑 그게 답니다. 근데 이런 노드볼티지를 지정을 해서 회로 해석하면 생각보다 빨리 회로들을 하나하나 풀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하나 또 풀어봅시다. 예제 4.2번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노드 볼티지 메서드 배웠으니까 그거 써가지고 브랜치 커런트 IABC를 구해보세요. 요 표시 다 돼 있죠. IA, IB, IC 구해보래요. 사실 내 눈에는 매시 커런트 메서드 쓰는 게 이 문제는 금방에 암산으로도 내가 생각만 잘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욕심이 나는데요. 일단은 매시 커런트 메서드는 나중에 쓰고 노드 볼티지 해봅시다. 보통은 이렇게 플래너 서킷으로 잘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여기를 접지 잡으면 됩니다. 0볼트 잡으면 요 노드 다 같은 노드죠. 네. V1 얘는 50볼트예요. 얘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네. 그죠? 없잖아요. 다른 데 노드 이거 다 같은 노드잖아요. 노드가 3개인 회로예요. 얘는 50볼트 알고.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하나의 큰 점박이에요. 괜히 펼쳐놔서 좀 커 보이는데 이 점 하나로부터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 쓰면 됩니다. 써봅시다. 어떻게 돼요? 5분의 V1 빼기 50 여기 있죠? 내려가는 거 10분의 V1 빼기 0 여기 있죠? 40분의 V1 빼기 0 여기 쓰고 그 다음 나가는 건데 이거 들어오는 놈이 3이잖아요. 그럼 나가는 놈은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을 더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꼴 하나 모르는데 식 하나니까 그냥 쭉 풀면 V1 나오죠. V1 얻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IA 얘가 40볼트래요. 그럼 IA는 여기 50볼트니까 5분의 10볼트죠. 네. 5분의 50 빼기 40이니까 10볼트 2암페어. IB는 10분의 40, IC는 40분의 40. 끝. 다 했습니다. 되게 쉽게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쓰니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갑시다. 각 소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소스들이 파워를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흡수해서 소모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50볼트 소스를 찾아가 봅시다. 그 다음 3A 소스 해볼게요. 50볼트 소스에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일까인데요. 이 IA를 계산했잖아요. 이렇게도 IA가 흐르겠죠. 왜냐하면 이 노드 기준으로 IA가 들어온 만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50볼트 입장에서는 IA가 이렇게 밑에서 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 50볼트 전압원이 쓰는 파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전류가 라이즈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 쓰고 요놈이 먹는 전압, 여기 흐르는 전류 IA 크기만 갖고 온 겁니다. 하면 마이너스 50에 IA가 얼마라고 했어요? 2. 네. 이렇게 대입하면 마이너스 100W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파워를 만들어서 회로에 전력을 배달하고 있는 겁니다. 델리버링 하고 있습니다. 그럼 3A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봅시다. 3A는 양단의 전압값을 이거 노드 전압이잖아요. 위에 있는 전압 V1, 아래쪽 0볼트, 레퍼런스 노드. 그래서 V1 아니까요. 전압이 이건데 전류의 방향은 또 이 볼티지 라이즈 방향이죠. 마이너스 붙이고 전류값에 전압값 하면 또 이것도 0보다 작죠. 얘도 파워를 딜리버리 합니다. 그러면 도합 220W를 두 개의 소스가 만들어내서
50, 40 세 개의 저항값들이 저항체가 파워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문제 풀어봅시다. AP 4.1번 문제 풀어봅시다. 오른쪽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노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처음이라서 나중에 이런 거 안 도와줄 겁니다. 스스로 차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로가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 또 몇십 퍼센트 메서드로 하면 다 금방 찾을 것 같은데 일단 노드 볼티지로 합시다. 아마 이 저자가요 뒤에서 너네 앞에서 노드 볼티지로 풀어봤지. 근데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몇십 퍼센트로 푸니까 더 빠르지. 거봐 너네 나한테 당한 거야. 고생했어. 근데 그 고생해봐야 몇십 퍼센트가 좋은지 아니까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일단 갑시다.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써서 V1, V2, I1을 구하래요. V1 있고 I1 있고 V2 요거 다 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할까?인데요. 배운 대로 이센셜 노드 중에 가장 많은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놈을 0볼트로 잡고 레퍼런스 노드입니다. 그다음 전압 요 노드들 요 세 개 지점을 하나의 노드죠. V1이라 잡고 오른쪽에 있는 요 노드는 또 하나죠. V2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V1, V2 두 개의 노드에 대해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 씁시다. 그럼 먼저 V1 노드 여기에 대해서 해보면 나가는 전류인데 들어오잖아요. 마이너스 15 쓰고 나가는 전류니까 60분의 V1 잡았잖아요. 이 V1이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문제에서 물어본 V1이 내가 정한 V1이랑 같긴 하네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럼 여기 V1이고 0이니까 60분의 V1 빼기 0. 그죠? 여기는 15분의 V1 빼기 0. 그 다음 5ohm짜리는 V1에서 V2 뺀 거를 5ohm으로 나누기. 하면 모두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 됐죠? V2도 합시다. 네, 5. 이쪽 나가는 거 여기 얘부터 하면 이번에는 방향이 밑으로 가니까 플러스 잘 붙어 있습니다. 2분의 V2, 5분의 V2 빼기 V1이죠. 그래서 이꼴 0. 이거를 스탠다드 폼으로 V1, V2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 숫자만 쫙 뽑아와서 체계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풀면 답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V1, V2도 물어봤지만 I1도 물어봤으니까 I1은 5분의 V1 빼기 V2에서 구했습니다. B번 문제는 15A 소스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죠. 얘가 파워를 얼마나 전달하고 있습니까? 계산해 보라고 하니 이건 뭐 위아래 있는 전압차가 V1이잖아요. 이렇게 V1인데 반대 방향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쓰고 전류값, 저항값, 아니 전압값, 전압 아까 60V니까 60 대입해서 풀면 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얘는 파워를 딜리버드 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 것도 5A짜리 유원 65짜리 다 풀어본 거예요. 한번 다 풀어서 해봤더니 이만큼 쓰고 있고 15A짜리가 공급하고 있고 에너지 보존 법칙 잘 맞더라 하는 얘기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뭐 귀찮더라도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이 식들도. 4.2도 해봅시다. 4.2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4.2번 문제는요. 아래쪽에 있는 회로가 있는데 여기서 V 값을 찾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드 볼티지 메서드 쓰라고 했으니까 써서 풀어봅시다. 이 V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노드와 여기 노드의 전압차인데 밑에 노드를 이센셜 노드가 브랜치가 제일 많으니 레퍼런스로 잡습니다. 0V 잡고요. 여기 노드는 V입니다. 모르니까 V라 일단 두고. 근데 이런 노드는 이센셜 노드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두 개 붙었으니까 그냥 노드예요. 아까 전에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쓰고 노드를 찾아서 거기에 노드 전압을 뭐 V1, V2, V3, V4라고 변수로 붙일 때 이 노드는 반드시 이센셜 노드에 대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걸 V 뭐 N이라고 하고 쓰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 세우면 뭐 못 세우라는 법은 없지만 세우고 나면 쓸데없는 변수 하나에 쓸데없는 방정식 하나 만드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만들어서 복잡한 계산만 거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요. 앞장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그 미니멈 기억하세요. 미니멈 이거. 미니멈. 최소의 변수와 최소 개수의 방정식만 세우는 게 회로 해석을 쉽게 가는 길입니다. 괜히 원칙대로 많이 세워서 다 해볼 거야. 고집을 피우면 삶이 괴로워집니다. 계산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지금 나온 겁니다. 여기 노드 전압 정리하지 마세요. 이센셜 노드 아니에요.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개만 정의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전류의 총합 계산합시다. V1 노드는 나가는 건데 들어오죠. 마이너스 4.5. 1분의 V1이죠. 그럼 여기 6옴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니 잠깐만요. 여기 여기서 이거 변수 잡지 말으면서요. 이렇게 나가는 전류를 어떻게 정의해요? 여기서 이제 야 그냥 6옴하고 2옴은 하나의 직렬 연결된 저항이니까 8옴으로 생각해. 라고 해서 여기 나오죠. 6 더하기 2로 바로 계산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관통하는 전류. 왜냐하면 요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나오니까요. 6 더하기 2분의 V1에서 V2 뺍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난 그래도 여기 세울 거야 하면 이렇게 세우면 6분의 V1 빼기 V가 되겠죠. 그럼 이쪽 편 할 때는 또 2분의 V2 빼기 V가 돼서 결국 변수 하나 더 넣고 여기 방정식 하나 더 써야 될 거예요. 이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에 6옴과 2옴을 직렬 연결로 변환해서 계산하면 이런 방정식 하나 더 안 세워도 되는 편안함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됐고 여기 다 했고요. 그다음 V2도 합시다. V2는 내려가는 거는 12분의 V2고요. 왼쪽으로 가는 건 6하고 2 더해서 V2에서 V1 뺀 거 올라가고 오른쪽은 반대 이쪽 노드가 30V죠. 30V. 4분의 V2에서 30 뺀 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모르는 것 V1, V2 식 두 개 연립해서 풀면 V1, V2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V1, V2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V를 물었잖아요. V를 계산해야 되겠죠. 요 지점에 요 전압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V1이 6V, 얘가 18V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몇 볼트쯤 될까? 뭐 일단 여기 관통하고 있는 전류 I 값을 계산을 해보면 6하고 2를 더한 다음에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으니까요. 전압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진다 생각하고 풀었더니 답이 마이너스로 나오니 진짜 전류 방향은 이렇게 흐르나 보다. 실제 물리적으로도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맞죠. 그렇게 한 다음에 KVL을 써서 여기서는 이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V를 구한다는 건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와서 원위치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전압차를 두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원위치 되지 않냐. 여기 출발, 여기 올라가고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고 뭐 이런 뜻입니다.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 올라갔으면 이 우변에는 내려오는 양이 있겠죠. i를 이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이쪽으로 i가 그러니까 2 곱하기 i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곱하기 i.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전압이 V2인 거 이미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대입하고 그러면 15V 나옵니다. 그래서 요 V가 답이 15V이다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요만큼의 상황을요. 여기 노란색 박스에 그냥 예쁘게 그린 겁니다. 요 노드 볼티지의 그 메서드의 레퍼런스 전압 0V 기준으로요. 요 V1 노드에는 6V였고 V2 노드는 18V고 요 사이에 이제 6옴하고 2옴이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요 사이에 전압차가 15V고 뭐 도식화한 겁니다. 보고 그냥 맞네.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2절 로드 볼티지 메서드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만 가지고 회로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좀 특별한 경우들이 생기듯이 이 4.2에 이어서 4.3절에서는요. 몇 가지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을 볼 겁니다. 이럴 때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어떻게 하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잠깐 머리를 식히기 전에 회로만 잠깐 감상해 보면 드디어 이놈이 등장합니다. 디펜던트 볼티지 소스입니다. 디펜던트한 커런트나 볼티지 소스가 회로에 박혀 있을 때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쓰는 거에 애로사항은 없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챕터 4.3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4.3 스페셜한 케이스들이 들어가 있는 회로에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어떻게 또 적용하면 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제 4.3 문제이기도 한데요. 스페셜 케이스의 첫 번째 예로 디펜던트한 소스가 들어가 있는 회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풀까인데요. 저자가 제안한 방법을 따라가 봅시다.
먼저 이 회로를 보면 아래쪽이 레퍼런스 노드 보이고 이쪽이 이센셜 노드 두 개고 V1, V2 보일 겁니다. 여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이제 20이니까 20볼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네, 이놈 때문에 좀 이상합니다. 8 곱하기 I 파이인데요. I 파이가 여기 흐르는 브랜치의 전류값입니다. 8 곱하기 I 파이만큼 볼트로 노드의 전압은 정해질 겁니다. 늘 하던 대로 V1 노드에 대해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 해봅시다. 그럼 2분의 V1 빼기 20 쓰고 20분의 V1 빼기 0, 그 다음 5분의 V1 빼기 V2는 0 됐습니다. 두 번째도 하면 됩니다. 이쪽도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 쓰면 되니까요. 먼저 5분의 V2에서 V1 빼고요. 10분의 V2에서 0 빼고 2분의 V2에서 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독립 전압원이었으면 숫자로 나오는데 이게 뭐 변수로 나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문제는 모르는 게 하나, 둘, 세 개죠. 이놈이 등장했어요. 이 디펜던트 소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어떻게 찾지? 당연히 이 하나 더는 이 V1과 V2와 연관된 식이어야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럭키하게도 이 i파이가요, 요 V1, V2 사이에 전류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을 써서 5분의 V1에서 V2를 빼는 게 이 방향이죠. 5분의 V1에서 V2 뺀 거 i파이 놓고 풀면 식 하나, 둘, 세 개, 모르는 거 하나, 둘, 세 개 풀면 답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서 문제에서 물어본 오음에서 흐르는 오음이 사용하는 파워의 값은 얼마인가? I 제곱 R 써서 이게 I가 i파이겠죠? 대입하면 답을 얻는 문제입니다. 어, 저 예제 문제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류의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AP 4.3 문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회로 한번 쭉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봅시다. 여기요. 쭉 보면 뭐 누가 봐도 하단부에 있는 이 노드가 0볼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말하지 않아도 50볼트인 것 같고 얘는 전류원이기 때문에 전압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노드랑 같이 붙어 있고 이게 이센셜 노드니까 V2 얘도 V2 다 V2예요. 얘도 위아래 뭐 동서남북에 다 있으니까 이센셜 로드고 V1 잡으면 됩니다. 뭐 대충 필요한 세팅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노드 볼티지 메서드, 노드 볼티지 이퀘이션 씁시다. V1에 대해서 나가는 전류 이번엔 두 개만 세 개, 네 개나 있네요. 먼저 6분의, 그러니까 왼쪽에 6분의 V1에서 50 뺀 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 가는 건 8분의 V1 빼기 0,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건 2분의 V1 빼기 V2 위로 나가는 건데 얘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3i인데 나는 나가는 게 궁금하니까 마이너스 여기 붙여서 3i1 합하면 0 있습니다. 그다음 V2도 합시다. V2는 이렇게 나가는데 얘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5 내려가는 거는 4분의 V2 빼기 0 그 다음 왼쪽으로 가는 건 2분의 V2 빼기 V1 방향 잘 보세요. V2에서 V1 뺀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나가는 건데 얘는 3i1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붙여서 i1 이꼴 0. 네. 근데 모르는 게 V1, V2에 i1까지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니까 안 풀어지겠죠. 다 이유가 저기 3i1 제 때문입니다. 디펜던트한 커런트 소스 때문입니다. 그럼 이 i1 어디 있어요? 라고 보면 여기 나와 있죠. i1. 이 i1은 뭐냐? 6분의 90볼트에서 V1 뺀 겁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 더 찾아주면 모르는 거 3개, 식 3개. 그래서 이런 이케이션을 constraint equation이라고 합니다. 뭔가 제한을 가하는 거. 전류값에 요 3i1의 i1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네. 꼭 이걸 이용해서 B번 문제는 이 소스들이 50볼트, 5A, 3i1 디펜던트 소스들이 회로에 파워를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로에서부터 파워를 끌어당겨서 소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세요라는 문제인데요. 파워 다 계산해 보라는 뜻입니다. 50볼트짜리에 흐르는 이 파워는 이 방향으로 I1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I1 가겠죠. 이 노드에 결국 KCL을 쓰는 거죠. 들어온 만큼 나가니까. 그 전에 I1이 3A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3A죠. 방향이 볼티지 라이트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50의 I1. 0보다 작으니까 150W를 딜리버링 하고 있습니다. 5A도요. 5A 양단의 전압은 이 노드 전압 V2죠. 아까 노드 전압 V2 계산하면 16V니까. 근데 전압이
올라가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잡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VI 마이너스 살리고 전압차는 V2가 32 잠깐 내 지금 뭐 하고 있냐 요거 네 5 그다음에 전류 마이너스 붙이고 라이즈 방향이 요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5 암페어 쓰고 전압 노드 전압 V2가 16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80 먼저 가서 얘도 파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I 디펜던트 소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놈은 파워를 쓸까 안 쓸까? 네. 어, 여기서는 이쪽을 16V고 얘가 32V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전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볼티지 라이즈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쓰고 전압차 쓰고 전류 쓰면 됩니다. 전압차는 V1에서 V2를 뺀 32에서 16이고 전류값은 3 곱하기 I1인데 I1이 3이니까 3을 곱하면 9 마이너스 살려서 계산하면 네, 0보다 작게 나와서 얘도 파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셋 다 파워를 만들어서 6옴, 8옴, 2옴, 4옴에 공급하고 있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4.3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4.4절에는 또 다른 스페셜 케이스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무슨 케이스냐? 회로 이미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면 뭐 별다른 거 없는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인데요? 근데 이 노드를 보면요. 여기서 같은 노죠. 하나, 둘, 세 개니까 이거 이센셜 노드예요. 근데 정말 이센셜 노드가 럭키하게 100볼트에 딱 제한이 걸려 있어요. 얘는요. V1이라 쓰지만 사실은 100볼트라고 이미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모른다 치고 일단 풀어볼게요. 여기 V1, 여기 V2 잡고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 여기도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 해서 풀면 노드 1에 대해서 먼저 해보면 네, 10분의 V1에서 V2 뺀 거. 요거. 그다음 내려가는 건 25분의 V1에서 0 뺀 거. 그 다음에 이 전류값은 얼마지? 쓸 방법이 없습니다. 공란이죠. current into voltage source. 몰라요. 몰라요. 근데 사실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V1인데 그 답이 여기 있잖아. 이게 좀 스페셜한 케이스다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합니다. 노드 2, 2번도 해봅시다. 얘는 옆으로 가니까 10분의 V2에서 V1 뺀 거고요. 내려가는 건 50분의 V2에서 V1 뺀 거고 이쪽으로 나가는데 들어오니까 마이너스로 붙여서 들어왔어요. 아무튼 노드 1번하고 노드 2번에 노드 볼티지 이케이션 두 개를 세워서 이꼴 0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이거 도저히 이 아이가 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We cannot develop an expression for the current into voltage sources. 하여튼 1번 노드에 대해서 방정식을 내가 쓸 수가 없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하지만 내가 눈으로 쳐다보니까 by observation 쳐다보니까 V1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볼트 확실하네. 그러니 그럼 V1에 그냥 100볼트라고 쓰고 이미 이거 쓰지 말고요. 노드 1에 대해서 노드 볼티지 이케이션 이런 거 쓰지 말고 얘는요. 그냥 100볼트라고 씁시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100볼트 잡아놓고요. V2 바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lve the node voltage for node 2에 대해서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 모르고 하나 방정식 아니까 다 금방 찾는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essential load이더라도 인디펜던트한 전압원이 인가되어 있으면 이 노드 볼티지는 그냥 이 전압원에 의해서 결판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에는요 이런 겁니다. 두 개의 이센셜 로드 사이에 당연히 노드 볼티지로 정의하려면 이센셜 로드의 노드 볼티지를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있는 아래 그림을 한번 쭉 감상을 해보면 이 놈을 봅시다. V2하고 V3 이 노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센셜 로드 맞습니다. 그래서 노드 전압 V2, V3 잘 디파인 했습니다. 물론 여기 왼편에도 하나 둘 셋 있어서 V1이라는 노드 전압도 디파인 했습니다. 아래쪽은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네, 레퍼런스 노드고요. 좋아요. 근데 여기 스페셜하게 이놈이 두 개의 이센셜 로드 사이에 디펜던트 볼티지 소스가 하나 박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노드 볼티지 메서드를 적용해야 됩니까? 인데요.
일단 얘는 좀 전에 배웠잖아요. 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KCL 쓸 노력하지 말고 그냥 바로 얘 있으니까 얘 50볼트요 하고 끝내세요. 그렇죠? 네. 앞선 논의에서 배운 대로 씁니다. 그 다음 V2는 나가는 전류의 총합이니까 5분의 V2 빼기 50이죠. 5, 이건 5분의 V2 빼기 50이에요. 50. 썼고 그 다음에 50분의 V2 빼기 0.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i라고 썼습니다. 일단 i라고 쓰고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을 완성합니다. 모르는 게 지금 V2와 i 모릅니다. 방정식이 하나니까 하나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쓴번 노드로 들어가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 씁시다. 이때 이제 재미난 일이 일어나죠. 이쪽에 흐르는 그 동속 전압원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전류를 내가 I라고 했는데 지금 노드 3번에서 나가는 전류를 물었으니 I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이거 아마 이렇게 연립해서 위아래 이케이션 풀 때 쫙쫙 날아갈 거가 기대됩니다. 내려가는 거는 100분의 V3 빼기 0이고 나가는 전류인데 들어오니까 빼기 3. 그래서 이꼴 0. 그래서 이 두 식에서 모르는 거는 V2, I, V3 모르는 게 세 개나 돼요. 근데 괜찮아요. 이 I와 마이너스 I는 더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개념 있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결국 없어질 걸 왜 방정식을 두 개나 세우냐. 그래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야, 두 개의 노드 사이에 노드 볼티지 메서드 해가지고 노드를 잡았는데 노드를 잡았으니까 이센셜 노드겠죠. 두 개의 이센셜 노드 사이에 이렇게 디펜던트한 볼티지 소스가 있으면요. 이렇게 전류 잡아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이거 하지 말고요. 얘를 하나의 노드로 보자라는 겁니다. 크게 하나의 노드로 보는 겁니다. 얘를요. 슈퍼노드 개념이라고 합니다. 슈퍼노드라고 앞으로 이제 쓸 겁니다. 슈퍼노드입니다. 슈퍼라는 뜻이 뭔가 슈퍼맨 이 뜻이 엄청 힘센 사람을 슈퍼, 뭐 우월하다 이런 노드인데 그 안에 뭘 머금고 있어서 큰 거대한 노드 같이 보이는 걸 슈퍼노드라고 합니다. 슈퍼노드 뒤에서 이제 공부할 거고요. 일단은 이 둘을 더해서 날리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을 가지고 요 위에 있는 슈퍼노드하고 이어볼게요. 5분의 V2 빼기 V1이에요. 5분의 V2 빼기 V1. 요 큰 거대한 이게 새까맣게 칠해볼게요. 거대한 슈퍼노드에 나가는 전류예요. 50분의 V2는 뭐죠? 얘 50분의 여기 V2잖아요. 내려가는 거. 썼고 그다음 요 슈퍼노드에서 나가는 거 100분의 여기는 V3죠. 썼고 요렇게 나가는 거는 들어오니까 반대 방향 마이너스 4요. 이게 슈퍼노드 어널리시스예요.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잡고 이 큰 덩어리에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 슈퍼노드에 대한 컨셉이 나옵니다. 어떤 볼티지 소스가요. 두 개의 이센셜 노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 두 개의 이센셜 노드를 합쳐서요. 뭘 만드냐면 슈퍼노드를 만듭니다.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워져 있죠. 요거 제가 방금 설명한 슈퍼노드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은 노드 2, 노드 3에 대해서 각각 KCL 써가지고 두 개의 방정식을 더한 결과는 이런 슈퍼노드를 만들어서 슈퍼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라는 요 하나의 이케이션과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요 슈퍼노드. 요 식이랑 아까 이케이션 노드 2번 노드상 각각 세웠고 둘이 더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i랑 요렇게 가는 마이너스 i 상쇄되는 그거 해가지고 얻은 식이랑 이 둘이 똑같다는 거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슈퍼노드를 쓰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한 번에 한 방에 노드 2번하고 노드 3번을 합침으로써 한 방에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류 I 아까 여기 동속 전압원에 흐르는 이 전류 I 성분을 제거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 됐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얻어졌죠? 얘랑 얘요. 네. 얻어졌는데 여전히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개 더 찾아야 되는 게 세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어, 저기 동속 전압원 있죠? 앞에 슬라이드로 돌아봅시다. 여기 동속 전압원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고 여기 양단의 전압값 알잖아요. 쟤를 이용해서요. 이 전압 차이가 얼마라고요?
V3에서 V2를 뺀 거. 여기서 이쪽으로 뺀 게 얼마라고요? 여기 전압 차이. 10 I 파이. 이거 문제에서 준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요만큼 있어요라고 줬으니까 3에서 2를 뺀 거죠. V3에서 V2를 빼면 10 I 파이다. 요금이 되고. 네. 그래서 식 3개 다 썼죠. 이때 이제 요 I 파이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식 하나 쓰고 앞에 있는 식 2개 하고 엮어서 풀면 V1, 2, 3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뒤에 전개됩니다. 다음 슈퍼노드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요. 4.4 AP 4.4 하기 전에 이게 책에 있는 건데요. 증폭기에 대한 앰플리파이어 서킷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매 챕터마다 나올 거예요. 이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까인데요. 나중에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어, 증폭기를 회로로 바꾸고 나면 이런 회로가 나오는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즉 그러면 이때부터 그냥 이번 본 교과목에서 배운 회로 해석 방법을 도입하면 되는데 이 B노드와 C노드 사이에 이렇게 전화번이 하나 들어있잖아요. B노드가 이센셜 노드고 C도 이센셜 노드예요. 이센셜 노드 사이에 전화번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하나로 슈퍼노드 잡으라는 뜻인데 이렇게 크게 잡아서 슈퍼노드 잡았습니다. 당연히 C와 B 사이의 전압차는 V 낫입니다. 주어졌으니까요. 이렇게 크게 슈퍼노드 잡고 슈퍼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0이다를 쓰는 게 훨씬 더 방정식 쓰기 편하다는 거. 난 그거 하기 싫은데요 하면 안 하면 좀 복잡한 수학 연산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쓴 겁니다. R2분의 VB니까 R2분의 이렇게 내려오는 거 VB. 이쪽을 레퍼런스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니까 R1에서 VB에서 이쪽 노드인데 이쪽 노드가 레퍼런스 대비 VCC. 여기 VCC예요. 정해진 값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또 슈퍼노드에서 또 RE 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쪽 노드 전압하고 0이니까 VC 빼기 0하고 저항값 RE 쓰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베타 IB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쓰고요. 뭐 이렇게 해서 슈퍼노드에 대한 방정식 세우는 거 증폭기에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교과서 쭉 정독하면요. 뒷챕터하고 다 연계되니까 한번 읽어놓고 다음에 챕터에 나오면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2개만 더 풀면 되는데 빨리 풉시다. 1분이면 다 풉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 게 아니라서. 이 회로가 있어요. V낫을 구해야 돼요. V낫. 어떻게 구하지? 일단 딱 찾아보면 노드 정하세요. 하나, 둘, 셋. 이거 레퍼런스 노드. 얘는 거저먹기입니다. 10V 확정.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류 나가는 거 총합. V낫 빼기 10이죠. 15음 나누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가는 거는 20분의 V낫에서 얘인데 얘 이거 정해져 있네. 이게 방향이 반대네요. 그럼 얘가 0V니까 0V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만큼 가라는 거죠. 그럼 이 노드의 전압값은 마이너스 20I 델타예요. 그럼 V낫에서 마이너스 20I 델타를 빼야 되니까 빼기 붙어서 더하기 붙습니다. 그리고 옴의 법칙 25음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건 40분의 V낫에서 0. 됐죠? 모르는 거 2개씩 하나 더 풀어야 됩니다. I 델타 구하면 됩니다. I 델타를 어디서 구하지라고 쳐다보면 I 델타가 얘라고 있잖아요. I 델타는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분홍색, 빨간색으로 나갑니다. 여기 좀 들어오는 거는 나가는 거의 총합. 나가는 거, 10분 나가는 거는 여기 어차피 10V잖아요. 노드 전압은. 내가 이 전류를 몰라 그렇지 이쪽 노드의 전압은 알아요. 10V니까. 10에서 V납 빼면 되죠. 10분의. 그다음 넘어가는 거는 10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30분의 10 빼기 여기 노드가 아까 빼기 20I 델타예요. 그래서 빼기라서 더하게 된 거. 됐죠? 이렇게씩 쓰고 나면 I 델타를 알았으니까 V 낫 I 델타 여기도 I 델타 V 낫 모르는 거 V 낫하고 I 델타 2개고 10 2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답 나옵니다. 됐죠? 4.6V 똑같아요. 금방 합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 60V죠? 나가는 거 하면 2분의 V1 빼기 60. 내려가는 건 24분의 V1 빼기 0. 이쪽으로 가는 건 3분의 V1에서 빼야 되는데 이 전압이 얼마죠? 이 문제는 얘가 0, 0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건 모르는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얘가 60V잖아요. 요만큼 죽었다 깨어나서 6I 파이 볼트 이 전압원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원 단위가 볼트예요. 그러니까 60에서 요만큼 더하면 돼요. 그럼 요 노드는
60에다가 더하기 6i 파이라고 하는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빼면 돼요. 여기서 V1에서 요 노드 60 더하기 i 파이만큼 빼요. V1에서 빼기 60 더하기 i 파이 하고 몸으로 나눕니다. 올려. 그리고 i 파이 그러니까 i 파이씩 어디 갔습니까? 뭐죠?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죠. 3분의 60 더하기 60 i 파이에서 빼기 v1. 모르는 거 i 파이랑 v1. 식 하나, 둘. 풀면 답 나옵니다. 이것으로 노드 볼티지 메서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시 커런트 메서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